지금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묘사하는 한미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를 해봐 주시죠. 그 당시 실제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었는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1969년 예.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닉슨 대통령이 네. 국제 관계에서 네. 중국과 이제 화해를 하려고 장기적인 어떤 중국과의 외교 화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한미군을 좀 감축해야 예. 되겠다. 예. 그런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예. 또 당시에 북한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예.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121 김신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9년 1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푸에블로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가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이제 미중 화해 또 미중 협상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군하는 정책이 추진되니까 박정희 정부는 국가안보 위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강력한 어떤 체제 결속 이런 것을 추진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실 유신헌법 개정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국제관계를 그렇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동맹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반도에 철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이제 그런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미국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유신헌법이 결과적으로 이제 인권을 좀 탄압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은 74년부터 미국 의회에서 의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 인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이저 위원이 인권 청문회를 주도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작업으로 나중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74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6년 7년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인권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경제라든지 체제가 이미 오래전에 선진화가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체제고 한국은 지금 남북 분단 대치 상황에 있고 더군다나 안보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구현할 수 없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관점의 차이나 또 어떤 서로 협력을 하면서도 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프레이저 보고서는 어쨌든 박정희 정부가 그동안에 한 것을 정치, 경제, 또 종교 얘기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국가에 대해서 방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 보고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박정희 정부의 활동을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 이제 제출한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암살, 시해당하는 국면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제 긴장이 에스컬레이션 돼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규가 마지막에 박정희 대통령을 죽일 때, 총을 쏠 때까지 말하자면 카터 정부 들어서도 계속 긴장이 고조되었던 거죠, 한미 간에. 전반적으로 이제 긴장이 고조되다가 그것이 이제 79년 8월 달에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됩니다. 그때 이제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철군 정책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철군을 한국의 안보 상황 때문에 또 북한의 전력이 최근에 강화된 것을 또 보고받고 이제 철군 정책을 이제 중지합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사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 8월부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절을 떠올리거나 하면 참 그때 정말 그 한미 관계라는 게 그때 카드가 오자마자 미군 부대에 가서 자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을 불렀고 지금 이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서 만든 동영상 자체는 기본 얼개가 말하자면 한국 경제 성장에서 박정희가 한 역할은 없고 오로지 미국이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대충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내용은 박정희가 경제 발전 계획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 미국의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하게 만들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국이 또 일본에 말하자면 그 일본의 도움이라고 그럴까? 일본의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은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가 그거를 기획을 하고 그거를 박정희는 뭐 받아들인 것처럼 수용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미국이 케네디 행정부가 해외에 군사 원조나 경제 원조를 많이 하면서 예. 거기에 원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문단이나 전문가를 파견해 가지고 원조를 하는 대신에 그 여러 지도해주는. 가지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굉장히 과장해 가지고 마치 미국이 우리를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음모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한국의 국민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자꾸 원래 이게 그 제3세계 뭐 종속 이론 뭐 이런 얘기 한참 나오던 80년대 초에는 말하자면 오히려 미국이 말하자면 한국을 뭐 신식민 지배하는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간다는 증거로 이 프레이저 보고서가 때로 인용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보고서를 그렇게 인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다른 학자들이 종속이론 이제 학자들이 한국의 이제 이 경제 발전이 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또 예. 한국은 결국 미국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비관론적으로 중남미에서 해석했는데 예. 그거를 한국에서 일부 이제 논쟁이 붙어서 예. 과연 한국이 중남미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종속을 탈피하는 예. 발전을 계속할 거냐 거기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 그 프레이저 보고서가 좀 인용이 되었었나요? 어느 진영에서 인용이 되었었나요? 그때는 프레이저 보고서가 그 뭐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네, 그거는 뭐 그 당시 남미 종속 이론이 이제 설고 있던 시절이죠. 예, 80년대라면. 예, 예. 미국의 지도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이 문제는 나중에 좀 조목조목 좀 밝혀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주장의 요점 중에, 특히 좀 강조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관점이 예. 좀 잘못된 관점인데요. 국가 간의 정상적인 어떤 외교 관계에서 예. 어떤 그 타협이나 협상이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그 우선 1차적으로는 자기 국민들,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를 어떤 지원한다든지 예. 협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서로 어떤 그 줄다리기 같은 게 있는 건데 예. 그거를 굉장히 수직적인 일방적인. 일방적인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 뭐 박정희를 이렇게 하는 뭐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는 그림도 나와요. 동영상에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의 경제 개발 정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거든요. 다 세계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다 그것을 모방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세계적인 모델인데 그런 긍정적인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박정희가 경제
정책을 펴서 그 이후에 뭔가 잘못됐다는 듯한 그런 식의 지금 구도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예. 그거 참 이상하고 경제 개발 정책을 디테일한 부분에서 예. 이제 미국이 그 수출 주도로 예. 할 거를 이제 권고하고 예. 압력도 넣고 또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국가들이 경제 발전에 성공했느냐?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한국만 그 이후에 결국 경제 발전에 성공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박정희 정부가 관리를 잘한 것이죠. 예. 예. 또 거기에 필요한 국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예. 또 국민들의 어떤 그 희생, 예, 동의, 예. 또 참여, 그렇죠. 뭐 새마을운동 예. 이런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건데 예. 마치 미국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미국의 그 어떤 그 원래 그 계획대로 됐다는 그런 식의 해석은 굉장히 그 단순하고도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미국의 수출 수입 대체가 아니 수입 대체냐 수출 정진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한 논쟁이 있었고 사실 웬만한 그 경제학자나 국제자문단들이 처음 요구했던 것은 수입 대체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사실 수출 정진을 위해서 환율을 좀 드랍을 시키고 정책을 좀 바꿔라고 요구했던 그 수출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수출은 아니죠. 그냥 경공업 제품들 임노동해서 조금 하는 거지 무슨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삼성전자가 만들어져서 정말 선진국들이 하는 사업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을 미국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도. 그저 이제 수출하는 게 임금노동 좀 해서 달러를 조금 수입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달러를 좀 벌어봐라 하는 그런 수출 정진 정책이었는데 그 수출을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을 마치 미국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면 정말 곤란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은 건 미국이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네. 뭐 포항제철 왜 지냐 너희들이 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저런 터무니없는 용어 속에 가리워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참 어처구니 없었고 원조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그래서 원조 정책도 사실은 그것은 뭐 국제사회에서 예. 서로 우방 국가들끼리 늘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한국 또 예. 유럽에서 또 여러 우방 국가들에게 경제 원조를 하는 거고 네. 그 경제 원조를 받은 나라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외교적으로 굉장히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국내 경제를 빨리 일으켜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역으로 이제 또 그 나라의 그 원조를 갚아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꾸는 개인들의 그 경제 관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경제 관계고 국제적인 원조도 그런 것인데 마치 원조를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음모를 가지고 있고 원조를 받는 나라는 뭐 노예가 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좀 기술이 돼 있는 게 너무도 이게 만화 같은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미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모든 것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기획해서 완벽하게 처리한 나라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그 순진해 보이기도 하다고 할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미국이 그렇게 상업차관 베이스의 원조가 많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법 몇 종가요? 밀가루 원조 뭐 이런 거는 뭐 오히려 국내 밀산업 완전히 농업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도 돼 있지 않고 또 의외로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개발 자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미국이 원조를 통해서 뭐 한국을 살려놓은 것처럼 거기 프레이즈 보면 물론 프레이즈는 미국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걸 터무니없이 그대로 옮겨와서 마치 그것이 미국의 프레이즈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이 미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 써놓고 있는 거는 저는 참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계속 이 시리즈가 또 나오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올 것 같이 이렇게 뭐 2탄이 곧 나온다. 뭐 그렇게 결론을 맺고는 있습니다. 예.
그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하자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작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이게 좀 워낙 보통 보기 힘든 그런 사례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우선 제목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만들 거면은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예. 전혀 다른 아마 이분들이 다른 책을 보거나 다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제목을 붙이면 되는데 마치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그거를 지금 무슨 비밀을 밝힌다는 식으로 그렇게 왜곡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프레이저 보고서가 번역이 되었었나요? 번역이 일부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일부. 근데 그거 발췌해가지고 번역을 했지 전문이 번역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1960년도부터 70년도 중반까지의 말하자면 박정희 시절의 거의 대부분에 관한 한미관계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군요. 그럼요. 예. 거기 경제관계, 군사관계, 외교관계 아주 방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일단 다 그냥 한번 쭉 개관을 한 겁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출발은 김형욱도 나오고 김형욱이 파리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람이 누가 들이닥쳐서 박정희를 윽박질르는 듯한 표정도 나오고 밀어붙이니까 박정희가 이 박정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상하게 또 이 더빙을 해놨어요. 아주 코믹한 무슨 만화 비슷한 더빙을 해가지고 해서 저는 아주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간악한 아주 비열한 어떤 인간성을 가진 집단의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무슨 킬링필드에서 설쳤던 어린애들이 자기 부모를 고발하고 깔깔대고 득이 만면해하는 그런 어린애들 같은 느낌을 아주 악동들 간사한 비열한 그런 이미지를 느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김 교수님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 같고 누구라도 보면 이 당혹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 계속해서 워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바쁘시겠지만 예,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봐주시고 사실 이런 식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벌써 아마 제가 아까 보니까 40만 본 사람이 넘었다 그러는 정도 같으면은 이게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뿌리고 있거나 무슨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걸 뿌리고 있거나 제게 벌써 신고를 할까 페이스북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학교에서도 돌리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대나 희망으로는 김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김 교수님 주변에 말하자면 이 지식층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워치를 좀 계속 해주시고 또 후속 작품이 그쪽에서 나온다거나 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하시라도 정규제 TV를 좀 활용을 해서 사실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성신여대 김용직 교수님 모시고 이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동영상, 정체불명은 아니죠. 민족문제연구소 또 사구 무슨 재단 하는 대수 공동제작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아마 이 동영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의 분석으로는 이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도 아닌 것을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마치 새롭게 비밀이 폭로된 듯한 또 프레이저 보고서가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조명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거나 폭로되는 듯한 기법을 가지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이 짜집기 기법인데요. 짜집기 기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서 아마 김 교수님도 굉장히 당황해 하신 것 같고,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교수님 말씀도 들으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저희 정규제 TV 시청자들께서 제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석을 좀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몇 건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김영주 교수님 모시고, 첫 편은 일단 급한 대로 만들어서 이런 게 드렸습니다. 좀 잘 봐주시고, 또 제보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역사를 가지고 이 현실 정치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간악한 시도들이 또는 허망한 또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필사적인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런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널리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